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드디어 파트 2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이제 스타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 1에서 일변수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쭉 공부를 해오셨을 겁니다. 이제 파트 2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는 파트 1에서 흥미를 느끼고 재밌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파트 1을 안 듣고 파트 2부터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파트 1의 내용은 1학기 때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본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 파트 2로 바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다음 파트 2로 넘어올 때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미분과 적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파트 2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편리하게 될 겁니다. 미분과 적분이 안 되어 있다면 파트 2로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힘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트 1에서는 그냥 일변수 함수니까 고등학교에 그냥 업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파트 2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뭐냐면 다변수 함수 관련돼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변수 함수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고 또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한다고 해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내용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효율을 느끼려면 우리가 인강을 하면서요, 반복 학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 내가 내용을 모르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더 음미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됩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처음에 들었던 답변과 두 번째 또 똑같은 답변을 들을 때는 다른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강좌를 보실 때 한 번 듣고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드니까 잘 느낌이 안 오죠. 파트 1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좀 들었던 거를 또 한 번 더 듣는 거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지만 파트 2는 처음부터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또 어차피 대학에서 파트 2 다변수 쪽을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통 보면 학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뭐냐면 그린 정리라든지 스톡 정리, 발산 정리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총 정리를 할 건데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다변수 함수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린 정리, 스톡 정리, 발산 정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대학 수학을 전부 다 배웠구나 이런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린 정리, 발산 정리, 적분, 스톡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정리가 뭔지는 아직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하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2학기 때까지 다 했는데 뒤에 부분 안 배웠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저 뒤에까지 내용을 다 안 떼주죠. 중간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중접분, 삼중접분 좀 하다가 끝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림 정리 정도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우리 파트 2에서는 다변수 함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끝까지 전체 내용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꼭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뒤에 부분을 이해하려면 중간에 다변수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스타트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단계에서 제 이름 정도는 한 번쯤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정용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자, 스타트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학기 때 우리가 다뤘던 일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의 차이점을 크게 또 한번 보죠. 자, 일변수 함수는 이걸 말합니다. 함수가 1차원 공간에서 1차원 공간으로 갑니다. 이게 1학기 때 보통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얘는 뭐라고 합니까? 변수가 하나짜리라고 해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변수. 색깔을 좀 달리해서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도 실수값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실수치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치 함수.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더 늘립니다. f를 실수에서 공간으로 갑니다. 공간 Rn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는 우리가 일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를 일변수.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뭐냐면 공간입니다. 공간의 값을 갖습니다. 공간을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벡터치 함수 혹은 벡터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벡터치 함수. 파트 1 마지막에서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요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F가 뭘 이야기하냐면 Rn상에서 R 값으로 가는 걸 다루겠다 이겁니다. 자, 요놈의 값은 뭐냐면 얘는 변수가 2변수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면 2변수 함수, 3차원에서 1변수로 가면 3변수 함수, 4차원에서 1변수로 가면 4차원 함수, 4변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다변수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2변수 함수, 뭐 3변수 함수 안 하고 그냥 다변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요놈의 값은 여전히 요놈의 값은 뭡니까? 아, 실수치의 값을 갖는 실수치 함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치 함수. 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반은 뭐냐면 파트 2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반은 지금 이것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출발하면서 그린 정리, 스톡 정리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공간으로 가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뭐예요? Rn 차원에서 어디로 가냐면 공간에서 공간으로 가는 값으로 문제를 풀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다변수에서 벡터치 함수로 가는 이러한 값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이제 전체 내용을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파트 1에서는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 봤고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시작점이라는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다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수는 Rn에서 R 값으로 갑니다. Rn 값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수에다가 지금 Rn을 x1, x2, xn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뭐가 됩니까? 얘가 다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가 여러 개다 이런 이야기죠. 다변수, 멀티베리어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x1, x2, xn 이 값들은 얘들은 뭡니까? 어떤 자기가 내가 마음껏 넣고 싶은 값들을 언제든지 넣어도 되는 겁니다. 이 값들은 뭐라고 해요? 변수긴 변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립된 변수다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독립변수. 영어로는 independent라고 이야기하죠. independent varia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dependent DNT 이렇게 적겠습니다. independent. 그러면 지금 독립적인 한 변수입니다 라고 했고 그럼 얘의 값이 얼마를 갖느냐 n차원의 값을 집어넣으면 1차원 실수값을 넣네요. 그래서 실수값 y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놈의 y는 실수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주어져 있는 요 y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값이죠. 어떻게 x1, x2, xn이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변합니다. 근데 변하긴 변하지만 x1과 xn에 주어져 있는 이놈의 변수와는 좀 다르죠. 성질이. 왜 그렇습니까? x1부터 xn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y가 결정이 납니다. 이걸 뭐라면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종속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종속 변수는 영어로는 depend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기본 정의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정의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러면 1변수 함수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다변수 함수도 똑같은 의미의 정의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게끔 될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수가 몇 개입니까? x도 변수고 y도 변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거는 y 꼴 f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따지면 이거 지울까요? 이렇게 씁시다. x제곱 1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수가 하나의 변수의 값인데 x에다 1을 넣느냐 2를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y 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얘는 변수가 하나고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부터는 종속변수가 독립변수가 뭐냐면 하나, 두 개가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변수의 Rn에 들어가 있는 값이 x, y 요 놈의 값이란 말이에요. 자, x의 값과 y 값을 제가 임의로 값을 줍니다. 주게 되면 예를 들어 1 주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한 3의 값으로 나타나는 값을 z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x, y라고 썼으니까 이번에 z라고 하나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z라는 값은 무슨 의미죠?
종속 변수를 의미합니다. 맞죠? 종속 변수. 요놈의 두 가지 값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얘 두 가지 값은 독립이다, 독립 변수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원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루트 값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x값, y값, z값이 하나의 독립된 값입니다. 요번엔 요놈들이 독립되어 있는 값들이다 이겁니다. 독립되어 있는 값들이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이 됩니까? 하나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값을 제가 책에는 뭐야? w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이 w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속되어 있는 변수입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종속과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변수는 3변수 함수고 실수값을 갖죠? 다 뭐예요? 지금 w, z, 실수 1차원적인 실수치 함수를 갖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벡터치. 실수치 함수에 대해서만 쭉 다룰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정의역이나 취역 관련된 내용으로 또 들어가서 예제를 한번 보죠. 이번에 예제에서는 정의역, 취역을 구하세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을 보시면 함수 f, x, y, x, y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루트 x-y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변수 함수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뭐예요? 멀티베리어블 3차원 공간입니다. 2차원 공간인가요? x, y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2차원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니까 뭐 지구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나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달나라는 뭐냐면 1차원적인 개념이죠. 지구는 2차원 개념에서 날아가는 거고 달나라는 1차원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 1차원 개념으로 갈 때 달나라에 놀러 갈 수 없는 범위가 뭡니까? 함수라는 건 뭐예요? 일변수 함수에서도 제가 정의를 했지만 함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친구를 다 놀러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함수입니다. 이게 F예요. 누구나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뭐야? 2차원 공간의 모든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떤 놈을 못 데려가냐면 달나라도 개발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개발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개발되어 있지 않는 여기는 상당히 험준한 곳입니다. 놀러 갈 수가 없죠. 놀러 갈 수 없는 곳이 뭡니까? 복소수 i라는 값과 무한대 값으로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이 값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안전한 장소 취역값 요걸 우리가 range라고 하죠. range 취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역값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정의역으로 따진다면 이 부분의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x 루트 x-y입니다. 요놈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을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도메인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x-y가 0보다 작게 되면 복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x와 y의 관계성이 x값이 y보다 클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공간을 의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답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공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차원 x, y 공간이긴 한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조건 제시법이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욱더 정확한 표현법이 되겠죠.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답을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답을 적으면 더욱더 깔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취역값이라고 하면 range라고 했는데 이 range 취역값은 어떻게 됩니까? 놀러가는 장소는 루트 값이니까 얘는 반드시 0보다 큰 값만 가죠. 그래서 취역값은 얘가 0보다 큰 값이니까 0보다 큰 값의 구간을 다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취역은 뭐냐면 R상은 1차원적인 개념이니까 그냥 1차원적인 개념으로 적으면 되지만 다변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2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 표현법으로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긴 써도 되지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차원 공간이니까 2차원 공간답게 답을 적고 1차원 공간이니까 1차원 공간답게 답을 이렇게 적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로 또 들어가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좀 지울게요. 지금까지 계속 개념적인 이야기 초반에 이제 개념을 충분히 잡아두면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개념이 충분히 딱 잡혀 있어야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두 번째 예제에서도 보시면 함수 f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y 곱하기 뭐 두 번째 거는 똑같으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세 번째 게 약간 특이하니까요. fx,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 번째 값은 arc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지금 주어진 것처럼 문제를 풀려가면 실수는 지구상의 모든 2차원적인 개념이 이변수 함수죠. x와 y가 변수입니다. 두 개의 변수가 결정이 되면 1차원으로 가는 그러한 값의 1변수, 1차원적인 값을 갖는 실수치 함수면서 다변수 함수입니다. 자, 다변수 함수에서 xy의 정의역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사인이 보이니까 사인의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맞죠? 그러면 y 꼴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 부분을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요까지의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를 해줘야 그래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sin x의 값은 정의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의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y의 값은 어디서 선택하냐? y 값은 마이너스 1부터 y 값은 1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높이 값은 1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자, arcsin x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y의 구간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x 값이 1입니다 라고. 얘가 이렇게 오죠. 얘가 어떻게 돼요? 치역값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의 값이, y의 값이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 푼 거죠? 됐나요? 뭐가 됐습니까? 지금 요놈의 값이 뭐예요?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럼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도메인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xy의 관계성을 볼 때 xy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1부터 y-x가 1구간 내에 들어오는 범위의 공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더욱더 정확한 표현법이죠. 맞죠? 그 다음에 취역, 레인지입니다. 취역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포함해서요.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취역입니다. 그러면 정의역도 알고 취역도 공부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의미를 나중에 이해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내점이나 경계점이나 이런 어떤 의미의 정의를 조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책에 보시면 인테리얼 포인트 내점이라는 정의, 이건 약간 내용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내점 이렇게 합니다. 내점은 뭐냐면 안에 있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에 있는 점을 뭐예요? 인테리얼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테리얼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경계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점. 요걸 뭐라 하냐면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운더리 포인트. 그럼 내점은 뭐예요? 안에 있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떤 영역 2차원적인 개념의 R, 요놈을 영역 R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R 내에 있는 점이다라는 내에 있습니다. 요놈의 의미예요. 지금 제가 빗금을 친 이게 뭐예요? 내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학적으로 뭐예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완벽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정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점 인테리얼 포인트에 대한 정의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점, 내점이라면 R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점, 요게 내점이라고 했어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지름을, 원을 그립니다.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데 어떤 원을 그리느냐면
바깥에가 빠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뺍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원 안에 이 원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영역 아래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요 파란색을 내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자, 그럼 내점을 다시 또 하나 더 찾아보죠. 지금 이걸 잡았는데 이번에는 여 끝에 끝부분에 거의 비슷하게 붙어있는 요 점을 하나 찾아봅시다. 요 점을 찾게 되면 얘를 따라가서 반지름을 그리는 거다.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면 원을 지금 제가 점선으로 안 그리고 그냥 실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완전하게 R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점이라는 거는 지금 파란색을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 끝점쯤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 안부분이 내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일 바깥 테두리 부분에 딱 부딪히는 요 점이라고 생각해봐요. 요 점은 어떻게든 반지름 원을 그리더라도 아무리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들어오고요. 한쪽은 튀어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바깥 경계점이 아니라 안쪽에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원을 아주 작게 잡으면 반드시 그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게끔 원을 조그맣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수가 꽉 차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을 그려서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 테두리 부분의 점은 어떻게 아무리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튀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반은 들어오고 반은 나갑니다. 이걸 뭐라냐면 경계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하죠. 내점이라는 것은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미의 점을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그 동그라미가 완전하게 영역 아래 들어가는 걸 내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경계점은 뭐냐면 반은 들어오고 반은 나가는 걸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 놈은 경계점이 아니죠. 요 점의 점은.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점은 그림을 크게 그리면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 바깥은 나가는 부분은 조금 있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원을 작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뭐야? 쏙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반은 밖에 나가고 반은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경계점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따라서 원을 그렸을 때도 성립하는 걸 내점, 경계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열린 구간, 그 다음에 닫힌 구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원적인 개념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1차원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 1 이렇게 따졌을 때 0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1 이렇게 따지면 얘는 열렸고 얘는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 다 열으면 열린 구간입니다. 혹은 둘 다 이렇게 닫아버리면 닫힌 구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픈이다. 지금 여기서 뭐예요? 열린 구간이다. 열리다. 영어로 쓸게요. 오픈이다. 혹은 클로즈드다. 닫혀있다. 폐구간이다. 이런 의미는 뭘 의미로 보는 거냐? 오픈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닫혀있다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점들만 정의하고 있다. 이런. 오픈은 뭐야? 일변수 함수에서 1차원적인 개념에서도 보면 내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클로즈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점도 포함해야 되고 경계점도 포함할 때 클로즈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것은 내점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내점으로 모아놓은 걸 말합니다. 클로즈드라는 건 뭐예요? 내점과 경계점을 의미합니다. 경계점만 이야기해도 클로즈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어떤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둘 중에 경계점만 돼도 되고 둘 다 합쳐서 동시에 될 때 우리가 클로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점은 내점으로만 이루어진 영역을 열린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경계점을 포함하는 영역을 경계점까지 포함한 내점에서 경계점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클로즈드다 이렇게. 그러면 내점이 아니고 경계점만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로즈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약간 논리적인 의미에서 보는 거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경우를 완벽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이냐 열린 구간이냐 닫혀있는 구간이냐 이런 정의를 기하학적인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 하나 예제를 제가 또 하나 해놨는데요. 눈에 보이게끔 2차원 공간이니까 눈에 보여야 좀 더 쉽게 제가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림 보시면 내점과 경계점에 대한 이해가 더 확실할 겁니다. 지금 예제 보시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XY의 공간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 X제곱과 Y제곱이 1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바깥 테두리가 빠져 있고 반지름 1인 원 요런 꼴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옵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영역, 오픈 영역이다. 열린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퀄을 수입어 넣어버리면 뭐가 들어갑니까? 경계점이 들어가죠. 바깥 경계점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내점과 경계점을 포함한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클로즈드,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심지어는 경계점만 따지면 경계점만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닫혀있다라고 합니다. 내점과 경계점을 합쳐서 닫혀있다. 혹은 내점은 빠지더라도 경계점만 되더라도 우리가 닫혀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적인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제 4번은 간단한 이야기니까 넘어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위선과 등위곡면이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내용을 아주 많이 나가지 말고요.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가뿐하게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죠. 이번에는 뭐냐면 등위선과 등위곡면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3차원 공간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고 파트 1에서 배웠던 것들은 뭐냐면 칠판 위에서만 놀았어요. 그렇죠? 칠판 위에서만 놀았는데 이번엔 뭐냐면 칠판을 튀어나와서 3차원 공간으로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원 공간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내는 뭐예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공책에다 적지 않습니까? 근데 공책은 2차원 공간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럼 3차원 공간은 필기에다가 노트에다 적으려면 2차원 공간은 떨어뜨려서 공간에 적용을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위선과 등위곡면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의. 레벨 커브라고 해요. 등위선 이렇게 합니다. 등위선 혹은 등위곡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벨 커브라고 이렇게 합니다. 커브. 무슨 말일까요? 레벨 커브.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를 뭐예요? 슬라이드로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 있다고 한다면 산이 정상이 이렇게 3차원적인 입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3차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사이가 부도나 지도 같은 거 그림을 보시면 산을 3차원적이니까 지도 안에다가 책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에다가 3차원 공간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놈의 값을 자르는 겁니다. 자, 높이를 자르는 거죠. 100m, 200m, 300m 해서 쭉 올라가서 한 1000m까지 위에 정상까지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하나의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선이 나오죠. 그 선을 뭐라 하냐면 등위곡선 혹은 등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z 이꼴 지금 주어져 있는 x, y라는 값이 2차원 평면상이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밑바닥에 제가 서가 있는 밑바닥에 값이 지금 제가 평면 위에 서 있습니다. 밑바닥은 지금 뭐냐면 2차원 평면입니다. 그럼 2차원 평면상에 x, y라는 점이 주어지면 3차원상의 홀로그램처럼 제가 지금 밑바닥을 밟고 올라와 있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x와 평면상에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점을 선택을 해주면 높이가 정해집니다. 이쪽 오른쪽에 끝이면 어깨 높이만큼 함수 높이가 올라올 거고 정중앙이면 머리 정수리 부분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해서 얘의 값은 z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z 이꼴 fx, y인데 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를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른다는 의미는 뭐냐? 딱 해서 상수 c라는 값으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요놈의 값을 z값을 고정으로 해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z에다가 c를 집어넣어서 f의 x, y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얘가 뭐냐면 하나의 등위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등위선을 가장 기본적으로 요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높이가 h가 0이다 이렇게 그러다가
높이가 좀 한 100m 좀 올라가면 좀 얘가 좀 더 작아지겠죠? 얘가 h가 100m입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점점점 더 올라가서 한 1000m 올라갔습니다. 위에 최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최정상은 어떻게 합니까? 점으로 표현되겠죠? 점으로. 최정상은. 자, 이렇게 주어진 요 놈을 뭐냐면 등위선, 레벨 커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레벨 커브는요, Z값 대신에 C를 집어넣은 걸 레벨 커브를 한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 정의가 되어 있냐면 등위 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위 곡면, 면입니다. 면. 등위 곡면은 레벨 서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벨 서피스. 서피스라는 이야기는 곡면이니까 3차원적인 개념입니다. 등위 선은 어떤 3차원 공간을 잘랐을 때 나온 게 선이라고 했는데 레벨 커브도, 레벨 서피스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4차원 공간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F가 x, y, z 3차원 공간상에 x, y, z 3차원 공간상에 어떤 점이 주어집니다. 점이 주어지면 이 점을 제가 후 불면 어딘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날아간 장소를 따져서 표현하면 얘를 h라고 제가 h라고 했네? h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네?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있는데 후라고 부는 순간 부는 게 뭐예요? 함수입니다. 후 이렇게 불어요. 불면 얘가 어디로 가서 딱 멈추겠죠. 그 값을 h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상으로 그리려면 4차원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놈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4차원 공간은. 4차원 공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차원 조금 전에 의미에서도 보시다시피 3차원 공간을 자르니까 2차원으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다루기 좋다. 4차원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에서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약간 이론적이지만 h를 상수로 바꿔버리면 자른다는 거예요. 4차원 공간은 칼로 자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3차원 공간으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h값 대신에 c를 집어넣으면 fx, y, z라고 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공간에 4차원 공간을 떨어뜨리니까 3차원 공간이니까 공면이 서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벨 서피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차원 공간을 이해하기 좋은 값이 뭐냐면 등위 곡면이고 3차원 공간을 이해하기 좋은 게 등위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시켜서 공부하겠지만 등위 곡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압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는 등위선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위선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등위선 관련돼서 간단하게 예제 하나만 보고요.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여기서는 더 내용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더 다루면 되니까요. 자, 예제 갑시다. 예제를 보시면 등위선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y는 이변수 함수죠. 맞죠? 2차원 공간상에 점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20 빼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놈을 공간을 왜 이런 등위선이나 등위 곡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냐면 공간을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요. 그림이 그려져야 나중에 우리가 이중접분이라든지 삼중접분 혹은 뭐냐면 수독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x값과 y값이 결정이 되면 높이라는 값, f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걸 그림을 한 번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컴퓨터가 그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학 계산기에다 딱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림 그려주는 도구에다 넣어버리면 바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한데 나는 그런 도구가 없이 그냥 이놈을 대략적인 그림만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팅 자르는 겁니다. 잘라 나가는 거죠. 어떻게 자를까? 요놈의 값을 상수 c로 두는 겁니다. 그럼 c는 20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과 y제곱을 옆으로 넘겨보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넘기면 20 빼기 c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c 값이 만약에 20보다 더 크다면 2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예요? 어떤 값의 제곱값 더하기 제곱값에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값은 뭐냐면 최대가 2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가 c가 더 작아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까지 쭉 떨어지는 건 상관없지만 C가 최대값이 20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C가 20까지라는 이야기는 높이가 최대 높이가 20이라는 겁니다. 그럼 20에서 내려오면서 그림이 쫙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되면 뭐예요? 20 빼기 20이니까 x, y는 0이니까 원점, 점을 찍는 거고요. 그러면 C 값이 20보다 작은 19라든 19 집어넣어 볼게요. 19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니까요. 그래서 자 C가 만약에 19가 된다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만약에 C가 1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18은 2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가 쭉 따라가면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평면상에 그려봅시다. x축, y축이라고 된다면 제가 C가 19가 되면 20이 되면 원점이죠. 아까 조금 전에 C가 만약에 20이 되면 원점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20일 때. 그리고 C가 19가 되면 높이가 한 칸 내려오면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C가 19일 때죠. C가 18일 때는 조금 더 반지름이 커집니다. C가 18일 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원이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우산처럼 펼쳐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뭐예요? 제가 2차원 공간이지만 Z 3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면 얘를 요 점을 잡고요. 제가 쭈르르 당깁니다. 당기면 뭐예요? 요렇게 어떤 폭이 나오나요? 지금 얘는 2차원 공간에, 얘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전부 다 잘라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린 게 레벨 커브라는 거예요. 얘를 다시 공간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점을 잡아서 끌어당기면 3차원 공간에 그림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 커브라는 거는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간을 이해하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면 레벨 커브를 이용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완전히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그놈의 값을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들어와서요. 우리가 다변수 첫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설명을 드린 건 무엇을 설명을 드렸습니까? 다변수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는 블라블라 이런 꼴이고 정의가 어떻게 되고 치역이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늘 마지막으로 한글로 따진다면 뭘 하나 예를 들을 수 있습니까? 레벨 커브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의를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극한 문제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정의, 그냥 이름표 하나 달아줬을 뿐입니다. 얘는 fx, 다변수 함수입니다라는 이름표를 하나 달아줬을 뿐이니까 이름표를 달아줬으니까 이 친구가 성격이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성격이 있고 어떠한 형태를 좋아하고 어떤 걸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다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극한 부분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